당신의 쓰레기로 내 뿌리는 단단해졌어요. 헌신적인 내조와 꼼꼼함으로 남편의 성공을 뒷받침했던 아내 윤미정 씨.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무력감에 무너져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10억 원이라는 돈이 윤미정 씨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까지 윤미정 씨에게 전한 메시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 너를 위해 살 거라.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찾아온 비극. 이제 남편의 회사마저 위기에 처하는데 아내 윤미정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유언마저 합리화하여 남편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돈으로 내연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윤미정 씨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윤미정 씨의 복수의 서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늦겨울의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윤미정 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막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눈물로 지새운 탓에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도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했던 체온 대신 차가운 공기가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의 유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과 젊은 시절 어머니의 단아한 모습이 담긴 작은 사진,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생명보험금 지급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미정 씨의 아버지를 위해 헌신했고 그 후에도 홀로 힘겹게 살아가셨습니다. 이 통장은 어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두었던 미정 씨를 위한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미정 씨는 잠시 손끝을 멈추고 통장에 적힌 액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내가 잘 살아야 하는데.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며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해 써야 한다. 얘야,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이 돈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거다. 어머니는 항상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이 유산은 미정 씨가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남편 서진우 씨의 얼굴은 제비치였습니다. 그의 건축 사업인 S&J 건설이 몇 달째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곧 해결된다며 호언장담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진우 씨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복잡한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달만 넘기면 돼. 진짜 이번 달만 넘기면 새로운 투자건이 들어오기로 했어. 근데 은행이 더 이상 안 기다려줘. 내일 오후까지 사무실 보증금이라도 막아야 해. 아니면 전부 압류당해. 진짜 미치겠어. 그의 목소리는 애타고 절박했습니다.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간 남편의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를 우리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회사 초창기에는 격리 일을 도맡아 했고 남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댁과 집안일을 도맡아 내조했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아. 근데 지금 직원들 급여도 밀렸어. 나 하나 때문에 수십 명의 인생이 달렸다고. 내가 바보 같았어. 진우 씨는 자책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의 절규에 미정 씨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해 써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무너지면 그녀의 인생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어머니의 통장을 손에 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결단 시간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이 돈으로 회사를 살리면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강하고 멋진 남편으로 변할까? 그녀는 남편의 사업 성공이 곧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믿어왔습니다. 그가 무너지면 그녀의 세상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걸 내 삶의 시작이라 했는데 내가 그저 남편을 위한 도구로 이 돈을 써도 되는 걸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유품이 놓인 식탁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를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한테는 남편이 가족이잖아요. 이 위기만 넘기면 남편이 저에게 더 잘해줄 거예요. 우리 가정, 제가 지킬게요. 그녀는 식탁 위에 통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은 이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위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꼭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아침이 밝자 진우 씨는 그 통장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아?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해? 당신 어머니 보험금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빨리 가서 급한 불부터 끄세요. 진우 씨는 미정 씨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죄책감으로 떨렸습니다. 미정아, 당신은 내 목숨을 살렸어.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내가 반드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당신한테 몇 배, 아니 수십 배로 갚을 거야. 진짜 고마워. 미정 씨는 그의 품에 안겨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돈을 잃은 허전함 대신 남편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 씨는 통장을 들고 회사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미정 씨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며칠 뒤 거래처에선 서 사장님이 위기를 넘겼대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할 때 미정 씨는 혼자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살짝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한쪽 가슴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회사로, 그리고 미정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운명의 시작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희생이 훗날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진우 씨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들고 나간 뒤 며칠 만에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래처에선 서 사장님이 위기를 넘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할 때
미정 씨는 집에서 홀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살짝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한쪽 가슴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회사로, 그리고 미정 씨의 운명을 뒤바꿀 또 다른 시작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진우 씨의 말투와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공경에 처했던 남편이 아니라 성공의 정점에 선 오만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제 이 돈으로 다시 회사를 살렸는데 최소한 외제차 한 대는 있어야 거래처에서 무시 안 당하지 않겠어? 회사 사정이 완전히 다 풀린 거예요? 빚은 다 갚은 거고요? 그럼 당신 어머니 덕분에 숨통이 트였고 이제는 정말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어.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 대신 묘한 우쭐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씁쓸함을 느꼈지만 굳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새 가구가 들어왔고 직원들 표정에도 여유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윤미정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서진우 씨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고 퇴근이 늦어진 것은 물론이고 전화 통화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그는 급히 거실 밖이나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미정 씨가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여보, 요즘은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 보여요. 미안해. 중요한 투자 미팅이 많아서 그래.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에. 잘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어느 날 진우 씨가 밤 12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 씨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은하지만 평소 남편이 쓰지 않던 고급 여성용 향이었습니다. 여보, 혹시 누구 만났어요? 낯선 향수 냄새가 나요. 진우 씨는 순간 움츠러드는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아, 오늘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 이사님이 강한 향수를 쓰시더라고. 어깨동무까지 했더니 냄새가 옮았나 봐. 내가 세탁소에 맡길게. 그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미정 씨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의심의 균열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세탁통에 넣으며 그녀는 코를 박고 다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묻은 냄새가 아니라 옷감에 깊숙이 배어든 향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는 세탁을 하다가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루이보스 매장, 여자용 가죽 가방, 결제 금액 570만 원. 그녀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이보스는 남편이 자신에게 생일 선물로도 사주지 않았던 고가의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자용 가죽 가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선물일 거야. 분명히 중요한 분에게 선물하는 거겠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균열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그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다림질하여 자신의 비밀 보관함에 숨겨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우 씨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내일은 늦을 것 같아. 아주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어서. 그의 눈빛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지만 미정 씨를 향한 다정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인물이 미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남편 회사 거래처의 직원인 송대리였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송대리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희 쪽에서도 이사님이 바뀌었는데 서 사장님께서 그분이랑 손을 잡으셨다면서요? 강남 건물주랑요. 회사 규모가 확 커질 거래요. 다들 서 사장님 복 받았다고 난리예요. 미정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건물주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백혜림 씨라고 다들 그분 덕에 회사가 확 커질 거래요. 다들 그분을 S&J 건설의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서 사장님이 매일 늦게까지 미팅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워낙 사업 수완이 좋으신 분이라서요. 그녀는 송대리의 말을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백혜림, 건물주, 투자, 그리고 여자용 가죽 가방. 그날 밤 미정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그 이름과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루이보스 영수증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어. 당신의 성공이 나를 배신하고 있어. 며칠 뒤 서진우 씨는 점점 더 화려한 옷차림으로 출근했습니다. 손목엔 새 시계가, 발에는 비싼 구두가 신겨 있었습니다. 회사 잘 되니까 이제 나도 좀 멋 좀 부려야지. 당신도 이 돈으로 옷 좀 사 입어. 여보, 어머니 돈이었잖아요. 좀 아껴 쓰셔야죠. 돈 벌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이제 성공만 남았는데. 그의 말투엔 미묘한 우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깊어졌습니다. 그가 웃을 때조차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미정 씨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거 괜찮은 걸까? 내가 잘한 걸까? 내가 지켜낸 게 이 성공뿐일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기운이 머지않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거란 사실도요.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보험금은 남편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을지 모르나 그 성공은 이제 낯선 여인의 몫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미정 씨는 며칠째 출장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 진우 씨의 차를 세차장에 맡기러 나섰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차를 몰고 가면서도 불안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모든 행동은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차 안을 정리하다가 조수석 문 옆 수납함에서 낯선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종이 포장이었습니다. 루이보스 매장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며칠 전 영수증에서 봤던 브랜드였습니다. 거래처 선물이라고 했지. 그래, 그럴 거야.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수석 시트와 등받이가 만나는 좁은 틈에 길고 염색이 된 여성용 머리카락 한 올이 얹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정 씨의 검은 머리카락과는 확연히 다른 갈색빛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집어 올린 그 머리카락은 차갑고 낯선 증거였습니다. 미정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합리화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범죄 현장을 수사하는 탐정처럼 차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본능이 무언가를 찾으라고 끊임없이 명령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및
매트 아래에서 반쯤 젖은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백혜림, 해림 건설 대표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명함은 향수를 잔뜩 머금은 듯 강한 여성용 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에게서 났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백혜림, 건물주, 투자, 그리고 여성용 가죽 가방, 염색된 머리카락. 모든 퍼즐 조각이 배신이라는 하나의 차가운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차장 직원에게 차를 맡기고 비를 맞으며 남편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 고통스러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는 장을 보러 나온 길처럼 위장하여 남편의 회사 근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통에 그녀는 길 건너 건물 처마 밑에 숨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를 피해 식당 처마 밑으로 한 남녀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남편 서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한 여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머리칼을 털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반짝이는 루이보스 명품 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미정 씨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명함 속의 이름, 백혜림. 그녀의 머리카락은 차 안에서 봤던 길고 염색된 머리칼과 똑같았습니다. 진우 씨의 입가에 번진 그 미소는 아내인 미정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머니의 유산으로 산 성공을 다른 여자에게 바치는 배신자의 미소였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그녀의 머리와 옷을 흠뻑 적셨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외려 빗물은 그녀의 눈물을 감춰주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던 그녀는 세탁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반쯤 구겨진 종이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개통 추가 회선 한 개. 사용자 백혜림.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가정을 파괴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누구를 살린 건지. 내 회사가 아니라 내 배신을 살렸구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세탁기 위에 놓인 명함이 천천히 젖어갔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모아두면 언젠가 쓸 일이 생기겠지. 버릴 게 아니었어. 그렇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남편을 향한 마지막 믿음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분노를 넘어 냉철한 복수의 설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빗소리도 멎었습니다. 윤미정 씨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젖은 명함과 구겨진 영수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미소가 유난히 따뜻했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바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방법을 알아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지난 몇 년간 꼼꼼히 정리했던 남편 회사의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다른 파일에 옮겼습니다. 회사 거래 내역, 투자자 명단, 법인 카드 사용 명세서, 심지어는 몇 년 전 세무조사 때 제출했던 서류 사본까지. 주부로서의 꼼꼼함이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버린 것, 나는 다 모아뒀어.
내가 날 짓밟았지만 내 쓰레기로 내 뿌리는 더 단단해졌어.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새벽이 되어서야 변호사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미정이에요. 나 이혼할 거예요. 근데 단순한 이혼은 안 할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선영 변호사는 다음 날 아침 미정 씨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미정 씨가 내민 두꺼운 서류철을 본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정아, 이 자료들 정말 내가 다 모은 거야? 이건 단순한 외도 증거가 아니야. 남편 회사의 횡령, 배임 혐의까지 걸 수 있어. 특히 이 대출 상환 내역과 법인 카드 명세서는 확실한 무기가 될 거야. 미정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의 유산이었어요. 그 돈으로 회사를 살렸는데 남편은 그 돈을 그 여자와 함께 저를 배신하는 데 썼어요. 저는 돈보다 정의를 원해요. 그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알았어. 우리가 이 자료를 세무서와 언론에 익명 제보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걸자. 이건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 내가 가진 이 디테일은 변호사도 놀랄 정도야. 선영은 종이에 복잡한 법적 용어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복수의 설계는 이제 완벽하게 짜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이혼 의사 통보서를 꺼내 봉투 위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제가 새로 시작할 인생의 시작입니다. 해 뜨기 직전 미정 씨는 창문을 열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거야.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냉철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영과의 만남 이후 미정 씨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수개월에 걸쳐 설계된 거대한 전쟁의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감정적 해소가 아닌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더럽힌 것에 대한 최종적이고 정의로운 청산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미정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 선영 변호사와 함께 완성한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자료는 3개의 두꺼운 파일철로 꼼꼼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 파일철은 지난 수년간 그녀가 아내로서 그리고 남편 회사의 자금 흐름을 간접적으로 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치명적인 증거만을 선별하여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개인 외도 및 재산 탕진 증거였습니다. 여기에는 고가의 루이보스 영수증, 백혜림의 휴대폰 개통 명세서, 그리고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힌 레스토랑 및 출장지 호텔 로비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이 증거들을 통해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을 넘어 남편이 회사의 재정난을 아내의 유산으로 해결하고도 곧바로 다른 여성에게 사치품을 제공하며 가정을 버린 도덕적 파탄자임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법인 자금 유용 및 횡령 의혹 증거였습니다. 이 파일은 법적 효력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어머니의 보험금이 법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부터 그 돈이 회사의 부실을 임시 방편으로 가리는데 사용된 정황, 그리고 백혜림에게 지급된 고액의 컨설팅, 비용으로 포장된 법인 카드 지출 내역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미정 씨는 법인 카드로 결제된 백혜림 명의의 해외 호화 여행 비용과 개인 고급 빌라, 인테리어 비용을 법적으로 업무 무관 비용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회사의 공금을 유용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가장 파괴적인 위력을 지닌 무기였습니다. 세무자료 및 허위 계약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이 부주의하게 버렸던 5년 전의 세금 신고 자료와 최근의 투자 유치 자료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이 오래된 대출 상환 명세서를 통해 남편이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은행의 급한 빚을 막아 신용도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린 뒤 그 신용도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부풀려 백혜림의 해림 건설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금융 사기 및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미정 씨가 주부로서 관리했던 가계부의 꼼꼼함은 이제 남편의 모든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 회계 감사 보고서로 변모했습니다. 새벽 3시 고요한 집안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째깍째깍 마치 그녀의 지난 시간과 새로운 시간이 교차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미정 씨는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흔들림 없는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세 개의 중요한 수신처를 입력했습니다. 바로 국세청 조사국, 주요 언론사 탐사보도팀, 그리고 S&J 건설의 주요 채권은행 및 잠재적 투자자 명단이었습니다. 이메일 제목 익명 제보 S&J 건설, 서진우 대표의 모친 보험금 횡령 및 대규모 허위 계약법인 자금 유용 관련 증거자료 일체. 그녀는 자료를 첨부한 후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마지막 희생을 짓밟았을 때 이미 이 전쟁은 시작된 거야. 내가 널 구해준 그 돈이 이제 널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될 거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내가 널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의 무게대로 널 심판하는 정의의 집행이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버튼 하나로 서진우 씨와 백혜림 씨가 지난 몇 달간 쌓아올린 모든 허상이 공권력의 감시 아래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우 씨는 여전히 오만함에 가득 찬 모습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인터넷에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이메일이 뿌려졌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미정아, 나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 있어. 넥타이 좀 다려놔. 이왕이면 새로 산 실크 넥타이 알지? 백 이사님이 선물한 5천만 원짜리 시계랑 잘 어울리더라고. 그리고 오늘 미팅 끝나면 곧바로 제주도로 넘어가. 백 이사님이랑 신규 사업 구상 때문이니까 짐도 미리 싸놔. 내가 당신한테 작은 아파트 하나 사줄 거니까 이제 당신도 알아서 준비해야지. 네, 제가 다려놓을게요. 그런데 여보, 회사 자금은 이제 정말 완전히 괜찮은 건가요? 어머니 돈은 전부 잘 처리된 건가요? 미정 씨는 넥타이를 다리며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진우 씨는 그녀의 순종적인 표정에 속아 전혀 경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시시콜콜 따져? 내가 사업을 위해 썼으면 쓴 거지. 당신은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면 그냥 내 말을 믿으면 돼. 당신처럼 쓸데없는 걱정만 하는 사람들은 사업 못해.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당신은 그냥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만 해. 알았어? 진우 씨는 아내의 질문을 묵살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여전히 과거의 무기력한 주부에 머물러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준 건 돈이 아니라 파멸을 위한 최고의 증거였어. 내가 당신에게서 얻을 것은 돈이 아니야. 나는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정산할 거야. 그녀는 속으로만 대답하고
겉으로는 조용히 넥타이를 다렸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백혜림 씨와 통화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백 이사님, 내일 법원 앞에서 서류 정리하기로 했어. 미정이는 내가 적당히 달래서 도장 찍으라고 했으니까 걱정 마. 우리 일이 우선이지. 하. 통화를 마치고 진우 씨가 출근한 뒤 미정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준 돈으로 저는 사업을 시작하는 대신 남편의 모든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열매를 맺을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준비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의사 통보서가 담긴 봉투 위에 그녀는 마지막 한 줄을 굵은 글씨로 더 썼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끝이며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희생을 짓밟은 것을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선영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미정아, 자료 모두 세 기관에 정확히 전달했어. 국세청은 이미 오늘 오전 중으로 내부 조사에 착수했을 거야. 언론사 보도는 내가 서진우를 만나는 시점에 맞춰서 터뜨릴 거야. 내일 10시 법원 앞 카페. 넌 이제 증인이나 피해자가 아니야. 승자야. 가장 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와. 다음 날 아침 윤미정 씨는 평소의 무채색 옷 대신 권위와 단호함을 상징하는 진한 감색의 코트를 입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옷차림, 헤어스타일, 그리고 눈빛까지 지난 몇 년간 남편에게 헌신했던 주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신을 지키고 복수할 수 있는 냉철한 전략가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은 그녀에게 재산이 아니라 인생을 뒤엎을 수 있는 자유를 위한 자본금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심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법원 앞 카페, 서진우 씨와의 최후의 대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그 완벽한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 카페는 오전 10시 정각, 미묘한 긴장감과 평범한 일상의 소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봄비가 흩날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법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는 평소의 무채색 옷이 아닌 진한 감색의 코트를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코트는 그녀의 단호한 결심만큼이나 굳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수많은 밤의 고독과 냉정한 계산을 통과한 뒤였습니다. 슬픔과 망설임은 사라지고 오직 정의로운 청산만이 그녀의 얼굴을 지배했습니다. 남편 서진우 씨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고가의 시계를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그 행동 속에는 아내에 대한 존중 대신 오만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안녕 여보, 당신 얼굴이 꽤 강해졌어. 혼자서 변호사라도 만났나? 결국 돈 때문인가 보네. 내가 위자료로 작은 아파트 하나 던져주면 당신이 얌전해질 줄 알았는데 아쉽네. 진우 씨는 비아냥거렸습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벼운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보, 저는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면 왜 왔어? 나 지금 바빠. 백 이사님이랑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빨리 말해. 내가 도장 찍어줘야 끝나는 거 알지? 내가 다 결정해 줄게. 당신이 이혼 서류에 얌전히 사인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줄 수 있어.
진우 씨는 자신이 여전히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가 든 얇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미정 씨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신이 들고 온 두꺼운 서류철이 담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서류는 진우 씨의 경박한 합의서 봉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웠습니다. 여보, 제가 오늘 당신께 보여드릴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닙니다. 이 서류는 우리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정산하는 정리 서류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저와 어머니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룬 모든 것을 청산하는 서류입니다. 진우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미세하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 서류?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빨리 본론만 말해. 당신 혹시 내 서류에 손댔어? 고작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고작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생명 보험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당신의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를 꼼꼼하게 추적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보여드릴 세 개의 서류철은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미정 씨는 봉투를 열어 세 개의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서류는 회계감사보고서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표지에는 굵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윤미정 공동명의 투자 정산 및 불법 자금 증빙 내역. 진우 씨는 표지의 단어를 읽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듯 손을 뻗어 서류를 잡아채려 했지만 미정 씨는 서류를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이걸 어디서? 말해. 대체 당신이 뭘 한 거야? 당신의 쓰레기로 제 뿌리는 단단해졌어요. 당신이 나를 속이는 동안 저는 당신이 무심코 버렸던 모든 서류를 모았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당신이 무시했던 아내의 꼼꼼함이 당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미정 씨는 차분히 서류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에는 세 가지 파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급한 부채를 막기 위해 어머니의 보험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한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재무 상태를 기만한 부실 은폐 증거입니다. 둘째, 백혜림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고가품 결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지급된 컨설팅 비용이 실제로는 해외여행과 명품 구매에 사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당신과 백혜림 씨가 회사 가치를 부풀려 투자 유치를 받은 대규모 허위 계약 정황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금융 사기 및 탈세 혐의를 입증합니다. 진우 씨는 공포에 질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엎었습니다. 물이 번져 서류철의 모서리를 살짝 적셨지만 미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전부 내가 버린 서류들이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당신은 저에게 배신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으로 목숨을 구하고도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의 의지를 완성하러 온 겁니다. 제가 심고 당신이 짓밟고 간 자리에서 자라난 정의의 열매를 거두러 온 겁니다. 진우 씨는 황급히 코웃음을 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종이 뭉치로 세상이 바뀔 줄 알아? 당신이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든 내가 변호사를 쓰면 돼. 백 이사님이 도와줄 거야. 변호사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서류는 이미 어제 새벽 국세청 조사국, 언론사 탐사보도팀, 그리고 주요 채권은행에 익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 자료들이 관련 기관의 담당자 책상 위에 올라 있을 겁니다. 미정 씨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진우 씨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었고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뭘 했다는 거야? 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복수가 아닙니다. 정산입니다. 어머니의 돈으로 당신의 목숨을 구했으니 이제 당신은 그 돈의 대가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정산해야 합니다. 서류는 당신이 정리하세요. 숨길 것도 고칠 것도 많을 테니까요. 이번엔 제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진우 씨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창에는 단독 S&J 건설 서진우 대표, 모친 보험금 이용 부채, 은폐 및 법인 자금 유용 의혹, 국세청 조사 착수라는 제목의 속보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휴대폰을 놓쳤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정 씨가 놓고 간 서류철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미정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빗속을 뚫고 걸어가는 미정 씨의 뒷모습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진우 씨의 세상은 속도를 알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파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S&J 건설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2배는 일찍 출근했지만 아무도 일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하나의 뉴스 화면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S&J 건설 서진우 대표, 모친 보험금 이용 부채 은폐 및 산하 여직원과 외도 의혹, 법인 자금 유용 내부 직원 제보로 확인. 사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입구를 점령했고 외부에서 걸려오는 문의 전화는 폭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서 사장님, 진짜 대단하네요. 보험금으로 회사를 살려줬더니 그걸로 바람을 폈다니. 아내분 정말 불쌍하다. 그거 자기 인생에 쓰라고 어머니가 주신 돈 아니야? 저 2사람 소문 있었잖아. 백 팀장님이랑 너무 친하다고. 서진우 씨는 회의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 법원 앞 카페에서 미정 씨에게 서류를 받은 직후의 잿빛 그대로였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백혜림 씨는 눈가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사 내용을 이미 확인한 듯 했지만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2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세차게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우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렸습니다. 기자가 어디서 이런 걸 알았지? 아니, 기사 내용이 너무 정확해. 법인 자금 유용이라니. 이건 일반적인 찌라시 수준이 아니야. 혜림 씨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자막 위로 자신과 진우 씨가 함께 있는 사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장지 호텔 로비,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2사람의 뒷모습.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회사 이미지 타격 불가피. 혜림은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짙은 향수 냄새가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그 향은 이제 미정 씨에게 의욕을 주었던 낯선 향기가 아니라 파멸의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누가 찍은 거죠? 호텔 로비 사진은 우리 둘밖에 모르는 곳인데. 당신이 말했어? 아니면 운전기사? 나도 몰라. 내가 이걸 왜 말해? 지금 그게 중요해. 언론은 이미 터졌고 지금 국세청에서도 움직인다고 연락이 왔어. 이 보험금 얘기는 또 뭐야? 미정이가 당신한테 말했어? 윤미정 씨? 그 여자가 뭘 알아요? 사업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아마 당신 회사 직원 중에 당신한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질투심에 제보한 거겠지. 자금 유용? 그건 우리가 회의 때 법인 카드 좀 쓴 거 가지고 부풀린 거 아니야? 그녀는 애써 진우 씨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순히 회식비가 아니잖아. 루이보스 영수증이며 제주도 고급 빌라 계약금이며 전부 다 당신한테 들어간 거잖아. 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 당신이 내 핸드폰을 봤어? 내가 왜 당신 핸드폰을 봐? 우리 사이에 그런 의심이나 하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서로를 향한 신뢰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재무팀 직원 하나가 조심스레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급히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진우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걸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 법인 카드 명세입니다. 어제 저희에게도 익명으로 명세서 일부가 들어왔는데 출장비 중 일부 내역이 백 팀장님 개인 카드로 청구된 내역과 겹칩니다. 금액이 수천만 원입니다. 세무조사 들어오면 바로 걸릴 겁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진우 씨와 혜림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재무팀 직원은 조심스레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물러났습니다. 서류 속에는 백화점 명품 가방, 고가 시계, 해외 항공권 등 모두 백혜림 씨 이름으로 배송되거나 청구된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제자는 서진우 법인 명의였습니다. 진우 씨의 손이 서류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혜림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외도 증거가 아니라 법인 자금을 횡령한 명백한 물증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천천히 말을 뱉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정리하라고 했잖아. 내가 법인 카드 썼다고 했고 당신이 내역 처리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겹치는 내역이 많아? 혜림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영수증을 처리하려다 오히려 일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그땐 이런 줄 몰랐어요. 당신이 내 이름을 사용해서 카드 쓰겠다고 말했잖아. 내가 내 이름을 썼다고? 내가 당신한테 선물한 거. 당신이 경비 처리하려고 내역을 섞은 거잖아. 누가 더 많이 유용했는지 지금 따져봐야 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회사 앞 복도에는 기자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문 밖으로는 거센 비와 번개가 동시에 내리쳤습니다. 진우 씨는 결국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텅 빈 공중을 헤맸습니다. 그 안엔 무너진 자존심과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혜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야. 윤미정 그 여자가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재무팀 내부 서류까지. 진우 씨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서류만 던져주고 갔어. 그게 더 무서워. 그 말 뒤로 회의실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번개가 터지고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파멸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S&J 건설 사무실은 아비규환을 넘어 생체 기능이 정지된 듯한 상태였습니다. 언론 보도가 터진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났지만 그 파급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회사 외부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창문 너머로 번쩍였고 내부에서는 거래처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회사의 전산망은 이미 금융거래 정지 통보로 인해 마비되었고 모든 프로젝트는 백지화되었습니다. 서진우 씨와 백혜림 씨는 회의실에 갇힌 채 이 거대한 파멸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땀이 식어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공포로 인해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화 받으라고. 왜 다들 전화를 끊는 거야? 내 계좌 왜 동결된 거야? 백이사, 내가 아는 투자자들한테 빨리 연락해. 이 기사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윤미정 그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해명해야 할 거 아니야. 진우 씨는 혜림 씨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예요? 이미 국세청 특별조사팀과 경찰이 움직인다는 소문이 도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 코앞까지 왔잖아요. 당신 아내 윤미정 씨가 보낸 자료가 완벽한 회계 서류였어. 그냥 이혼 서류가 아니라 당신을 감옥에 보내려고 작성한 정산 서류였단 말이야. 우리가 법인 카드로 쓴 거, 당신이 제주도 빌라 계약금으로 쓴 법인 자금까지 다 찍혀 있다고. 혜림 씨는 공포와 함께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법무팀조차 진우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사 입구에서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내 보안 요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날카로운 눈빛의 국세청 특별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A사 용지 대신 두꺼운 바인더 파일과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우 씨, 백혜림 씨,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회의실 문을 열고 차가운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진우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신을 수습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이 모든 건 내가 아니라 백혜림 이사가 주도한 거야. 나는 경영 전반을 맡았을 뿐 회계와 자금 관리는 모두 그녀가 처리했어. 당신들이 받은 허위 계약서, 서류도 전부 그녀가 작성한 거야. 진우 씨는 혜림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혜림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 내가 주도해? 서진우, 당신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당신이 윤미정 씨 보험금으로 당신 부채 갚고 나서 공동투자 명목으로 나한테 접근했잖아. 그 돈으로 나와 새 출발하자고 속여서 나를 끌어들였잖아. 당신이 나한테 윤미정 씨 몰래 빼돌린 비자금 만들자고 했을 때 내가 이미 당신 목소리를 녹음해뒀지. 당신이 나를 버릴 줄 알고 있었어. 혜림 씨는 진우 씨가 전혀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끝났어. 당신은 당신 아내를 배신하고 나까지 이용하려고 했잖아. 내가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당신이 윤미정 씨한테 거짓말했던 모든 내용이 담긴 메모까지 가지고 있어. 당신은 나한테 당할 줄 알았어? 진우 씨는 충격과 공포로 테이블 위 서류철을 엎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미정, 당신이 이걸 다 알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 여자를 구제해줬는데 내가 널 얕봤어. 내가 이런 머리가 있을 줄이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믿었던 세상이었다는 것을. 복도에서는 경찰들이 컴퓨터 서버실과 격리팀 사무실에 봉인 테이프를 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사관들은 회의실로 들어와 서진우 씨와 백혜림 씨를 향해 구속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서진우 씨, 백혜림 씨, 당신들은 현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진우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혜림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진우 씨와 혜림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에게 저주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먼저 윤미정한테서 돈 빼냈잖아.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혜림이 악을 썼습니다. 닥쳐.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어. 너는 내 돈만 노린 꽃뱀이야. 진우 씨가 절규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두 사람의 입을 막고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꼴 좋다는 듯한 복합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씨의 자료는 그들의 모든 죄를 폭로했고 직원들은 이제서야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로비로 끌려나간 순간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진우 씨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멸감, 분노, 그리고 미정 씨에 대한 뼛속 깊은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돈으로 사려 했던 성공, 그리고 아내를 속여가며 얻으려 했던 행복은 순식간에 수갑과 모멸로 변해 있었습니다. 회사 밖에는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미정 씨가 보낸 작은 종이 한 장이 불러온 거대한 파멸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S&J 건설 서진우 대표의 구속과 연이은 언론 보도는 재계와 사법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윤미정 씨가 익명으로 제보한 자료의 정확성과 파괴력은 세무당국과 사법부를 놀라게 했고 서 대표와 백혜림 씨의 파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성공은 모래성과 같았고 미정 씨의 정산 서류라는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윤미정 씨는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어머니의 사진 속 미소는 오늘따라 더욱 따뜻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골프채와 양복은 기부했고 특히 서진우 씨와 백혜림 씨의 명의로 결제된 영수증과 법인 카드 내역이 담긴 서류들은 조심스럽게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종이들은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 너희의 죄는 법이 정산했고 너희의 흔적은 내가 지울게. 가장 마지막으로 그녀는 서진우 씨와의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 속의 풋풋했던 미소는 이미 거짓으로 얼룩진 추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앨범을 불태우는 대신 가장 깊은 곳에 봉인했습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고통의 기록이자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남겨두는 행위였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는 선영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영 변호사는 밝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미정아, 다시 한번 축하해. 내가 승리했어. 법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가져온 서류는 우리 법무팀에서도 가정주부의 손에서 나온 가장 완벽한 금융, 감사 자료로 불리고 있어. 이 사건은 향후 기업 범죄 수사나 이혼 소송에서 여성들의 가정, 내 지식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거야. 미정 씨는 담담하게 결과를 경청했습니다. 서진우 씨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백혜림 씨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어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어. 두 사람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을 거야.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공은 하루아침에 처참한 실패로 변했지. 선영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 분할 합의서를 미정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건이야. 내 어머니의 보험금 10억 원은 내가 결혼 전부터 형성한 재산, 즉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았고 내가 그 돈의 흐름을 정확히 기록해 둔 덕분에 원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게 되었어. 게다가 진우 씨의 유책 사유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정신적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명목으로 충분한 금액을 보상받게 되었단다. 이 모든 금액은 내가 그 모든 고통을 겪고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은 자유의 대가야. 미정 씨는 감격 대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가장 염려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저의 승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의지가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미정아. 이 정의는 내 용기와 지혜의 승리야. 세상 사람들은 널 단순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넌 가장 냉철하고 끈기 있는 전략가였어. 이제 이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 내가 원하는 삶을 개척하는 데 사용해. 미정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납골당 앞에 꽃을 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돌아왔어요. 제가 잘 몰라서 엄마의 돈으로 그 사람의 회사를 살려줬지만 그 돈은 결국 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저를 힘들게 한 모든 것은 정산되었고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저는 이제 행복해질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난 해방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윤미정 씨는 모든 추억이 깃든 집을 처분하고 서울을 벗어나 햇살이 잘 드는 복층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아래층은 그녀의 생활 공간이었고 위층은 윤미정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작업실로 꾸며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넥타이를 다리는 대신 스케치북과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미뤄두었던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고 주부로서 쌓아왔던 꼼꼼함과 실용적인 감각을 살려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인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확보한 자금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신생 기업에 투자하며 진우 씨의 부패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건설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조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롯이 윤미정이라는 이름에 당당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한 사람, 자신의 삶의 진정한 설계자였습니다. 미정 씨는 창가에 앉아 새롭게 받은 통장과 디자인 스케치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명확한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정한 불안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는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과 나의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